안녕하세요. 저는 더벨로라는 빵집에서 빵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반영재라고 합니다. 우리밀 관련해서 한 몇 년여간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계획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 국내나 국외 상황도 지금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그걸 통해서 원고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밀에 대한 자금률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화두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 그에 반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에 대해서는 지금 전과 다르게 제품의 풍미나 질 관련해서에 대한 요구사항도 높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건강이라는 사실은 관점이 저희도 그렇고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또 재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걸 토대로 지금 우리밀이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부분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햇밀장을 저희도 이제 참여하는 입장에서 이제 통밀로 관련된 원곡 형태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. 작은 소형 재분기로 직접 재분을 해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제빵 방식을 밀가루에 넣어서 일단 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, 풍미를 알아보고자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 이게 어떤 제품이나 어떤 뭐 재배나 그런 관점에서 큰 영향이 있을 거라 보지는 않지만요. 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은 재배든 그리고 재배하시는 농부님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빵을 관심을 가지시는 그리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영향을 아니면 조금 더 서로 간의 관점을 좀 만들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. 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제빵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직접 이제 시식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도에 이제 재배한 햇밀들이거든요. 예천 금강밀, 그리고 군위 호밀, 그리고 논산의 안진키밀, 사천의 백강밀, 그리고 괴산의 스펠트밀, 그리고 아리흑밀이 있는데요. 이 소형 재분기로 해서 재분이 진행될 거고요. 그리고 재분한 거를 적어도 12시간 이상, 많게는 24시간 사이로 이제 실온에서 산화시켰다가 반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의 재분을 지금 진행을 하였고요. 지금 굵기 자체는 이 재분기 낼 수 있는 가장 가는 입자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재분을 하는 이유는 밀이 가지고 있는 향 중에서 제일 신선할 수 있는 향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재분을 한 다음 언제 반죽을 하냐에 따라서도 그 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빵의 적성에 한해서도 재분을 한 다음 이제 효소 활성이라든지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의 효소 활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간폭을 정확히 정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제품이라든지 밀이 가진 특성을 담아내는 데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어제 16시간 동안 재분을 마친 후에 실온에서 숙성을 한 밀가루를요, 오늘 믹싱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이 밀가루의 대비 베이커스 퍼센트로 천일염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. 소금량은 15% 보시면 되고요. 이스트량은 전체 100%의 1%라 보시면 돼서 반죽의 양은 밀가루 400g 기준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밀가루 스펠트밀로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소금량은 6g이 되겠고요. 이스트량은 0.4g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준비된 배합 재료를 일단은 믹서기에 넣고요. 물 양은 400g에 기본 설정으로 78%를 책정을 하였기 때문에요. 일단 312g을
준비해 보겠습니다. 기본적인 준비된 재료를 다 믹서에 넣고요. 믹싱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럴 믹서기는 기본적으로 밀가루 양 10kg까지 돌릴 수 있는 반죽 기계다 보니까 지금 400g은 이제 좀 적은 양이라서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전리품 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믹싱을 많이 하지 않고 발효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. 믹싱은 지금 한 50% 미만가량으로 가볍게 믹싱을 한 형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믹싱이 된 반죽을 통에 담아서 1차적으로 실온에서 3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저온 발효를 한 12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내외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준비를 마쳤습니다. 반죽을 하고 실온 발효 시켰던 반죽을 지금 이 저온 발효실에서 한 16시간 정도 한 온도 5도에서 한 7도 사이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. 반죽들을 빼서 분할 성형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처음 반죽은 DMG에서 재배한 100강밀이고요. 기본 설정은 되도록이면 100강밀은 100강밀대로 그리고 호밀은 호밀대로 물량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 기본 분할은 200g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. 이 금강밀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재배된 밀이고요. 100강밀과 금강밀은 같은 종류의 밀이어서 물량을 똑같이 진행을 하였고요. 안진키 밀인데요. 이 밀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재배가 되었고요. 글루텐 함량이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줄인 상태이긴 합니다. 풍미나 그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. 같은 모양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번 반죽은 스펠트 밀인데요.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재배가 되었고요. 고대밀 종이라서 아마 풍미가 훨씬 더 강하거나 반죽의 특성도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. 일단 같은 방식으로 분할과 성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리 흑밀이라는 밀인데요. 경상북도 위성에서 재배가 되었고요. 흑밀 개량을 진행해서 이번에 이제 재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. 흑밀은 저희도 작업을 몇 번 해봤지만 독특한 식감과 풍미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밀이기도 하고요. 호밀이고요. 그리고 경상북도 군위에서 재배가 되었고요. 호밀은 밀과 달라서 훨씬 더 물량을 높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지만 100% 호밀은 그래도 되직한 면이 좀 있거든요. 호밀은 이제 뭐 금강밀이나 백강밀과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글루텐 함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팽창이나 그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아마 풍미를 더 보고자 준비를 하였고요. 그리고 아마도 호밀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많이 사용될 재료다 보니까 더 많이 재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호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이거는 음성 호밀인데 올해밀은 아니고요. 그래서 이 호밀은 경상북도 군위군 호밀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지금 이제 중간 발효 시간은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. 성형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상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바로 성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올해 재배한 밀의 물성이나 특성을 보고자 만드는 빵이다 보니까요. 200g 반죽에 이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일정한 맛의 형태를 지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. 한 10에서 15분 정도? 지금 30도에서 44% 정도 높기 때문에 발효 시간은 15분 내외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
보시다시피 이제 밑에 돌이 깔려 있는 오븐에서 구워줄 형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오븐 안에 스팀 설정을 한번 해주고요. 일차적으로 호밀 두전과 아리액밀 그리고 스펠트밀이 먼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스팀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천의 금강밀이 약간 물을 흡수하는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천 금강밀인데 똑같은 물량인데 지금 아무래도 물의 흡수가 적어서 모양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. 구워 나오면 또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구워 보겠습니다. 지금 초기 온도는 일단 제일 높은 온도 설정을 해서 지금 268도, 아래쪽은 223도로 진행을 하였고, 일단 기본 200g 단위 반죽이기 때문에 15분 정도를 설정을 해서 굽는 걸 이제 책정을 할 거고요. 아마 반죽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해서 제품 굽기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온도는 이제 262도 여기서 이제 낼 수 있는 최대 온도를 좀 내본 거고요. 이 오븐이 할 수 있는 설정을 똑같이 진행을 해서 제품을 비교해 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온도는 보통은 이제 이런 온도는 한 250에서 240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. 그거는 차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이제 한 18분에서 19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. 이제 일정하게 구워진 상태로 이제 빵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지? 좀더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었고요.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뭐 맛보다는 식감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식감에서 나오는 재미나 또 식감이 주는 식감도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대하게 되더라고요. 우선 안즈키밀이 저는 여기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. 그 이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감들이에요. 처음 먹었을 때 구수한 누룽지, 고소한 누룽지도 있지만 구수한 누룽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기공이 이렇게 좀 살아있어서 그 기공의 그 라인, 아웃라인마다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게 참 재밌었어요. 그리고 왜 입에서 이렇게 팡팡 터지는 그런 캔디 먹는 것처럼 재밌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거 스펠트는 그냥 좀 뭐 무난하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보드랍고 무난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금강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. 안즈키밀 외에는 저는 호밀은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오늘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호밀의 풍미도 둘 다 좋았고 그리고 두 가지 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진 식감들을 저는 좋아했고요.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
비교하자면은 맛있는 쌀밥에 조 같은 곡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식감을 느꼈습니다. 풍밀은 왠지 모르겠어요. 그냥 찬 성질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먹을 때. 그리고 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냥 흑미? 밥 먹는 것처럼 그런 풍미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먹은 빵 다 진짜 다 맛있었고요. 이 맛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매력 있고 좋은 맛이었고요. 다 식감이 달라서 그게 미래 뭐 특유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진짜 제빵사가 원하는 식감으로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각자 매력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는데요. 저는 이 처음에 안증키위를 먹었는데 딱 보기에도 입자가 좀 거칠어 보였고 겉에 크러스트가 좀 단단해 보였는데 먹을 때도 그 안에 쫀득한 식감이랑 대비가 돼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. 되게 비슷한데 스펠트밀은 저도 특징이 없다고 느껴졌고요. 금강밀이나 백강밀류는 다 좀 구수하고 전체적으로 씹기 편하게 뽀송뽀송한 느낌? 다른 빵에 비해서 풍밀빵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 식감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호밀은 찐맛이 좀 더 들어가면 이 두 개가 확실히 매력이 좀 다른데 분위에서 난 호밀은 좀 더 좀 쫀득하면서 혀에 감기는 식감이었고 그 음성에서 나오는 호밀은 좀 더 흙맛이 많이 나고 좀 밀도 있는 식감이어서 요리랑 같이 먹으면 되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고요. 흑밀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흑미밥 먹을 때 그 흑미 겉에 그 껍질의 맛이랑 비슷하게 느껴졌고 되게 단맛이 많이 느껴졌어요. 씹을수록. 그리고 다 재밌는 게 처음에 씹었을 때랑 마지막에 목에 넘길 때 맛이 느껴지는 풍미가 다 달라서 저는 버터나 잼을 곁들여 먹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우리 밀, 그러니까 농가 밀들은 다 한 번씩은 그냥 그 빵 자체로 먹어봐야만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은 우리밀을 계속 고집하는 거에 대해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. 사실 우리밀을 이렇게 써본 적은 얼마 안 되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먹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맛을 잘 감별은 하지 못하는데 아까 다 식감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낀 건 저의 취향은 먹었을 때 식감보다는 이렇게 딱 처음에 느껴지는 향으로 저는 그 맛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흑밀이 제일 맛있었거든요, 진짜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흑미밥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아마 그 익숙한 맛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펠트밀은 제가 굉장히 스펠트 향을 좋아해요. 사워도우 만들 때 조금씩 하는데 조금 마일드했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스펠트는 외국 거니까 외국이 훨씬 더 잘 만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, 저는. 그리고 흑밀은 뭐 아까 발효의 문제도 발효에서 이렇게 맛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큼큼하다고 그래야 되나? 호밀의 특유의 그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, 저는. 그 유명한 금강밀을 이렇게 맛본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, 제가. 그래서 이거 맛있구나 라고 느꼈고 그냥 식감이 아니라 제가 메모한 걸 보면 어떻게 메모했냐면 금강밀이 제일 맛있고 백감밀이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. 드라마틱하게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, 제 경우에는. 이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시장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특이하게 만들까, 좀 더 맛있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커지긴 했어요. 그래서 강력분만 써서가 아니라 우리 밀도 조금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,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냥 혼자만의 숙제를 느꼈습니다. 그 맛있었어요. 빵에 대한 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있는 가루들 중에는 뭐 안증키밀, 금강밀, 백강밀 식빵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잘 되질 않았어요. 또 글루텐 함량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국내산 밀이
그 적용을 하기에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빵 자체의 본연의 재료 맛으로 오늘 너무 맛있게 맛을 보았고, 금강밀은 그 만들어진 지역이 달라서인지 두 가지 밀에 맛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BMG 백강밀은 조금 더 약간 거칠고 그런 느낌이었고, 경남 사천밀은 좀 더 부드럽고 껍질도 좀 더 부드럽고 약간 그 속이 조금 더 촉촉한 느낌,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금강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그런 밀 느낌이었고, 좀 누룽지 같이 진한 향? 그런 향이 있었는데, 만드실 때 되게 수분이 많아서 좀 힘드셨다라고 했는데, 오히려 맛의 표현이 된 거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촉촉함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밀이 되게 다루기가 힘든 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스펠트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백강밀이나 금강밀에 비해서는 좀 마일드하지만 그래도 끝에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밀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. 그 안진키밀도 제가 백강밀의 사천, 경남 사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맛있게 먹었던 밀이 안진키 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끝맛이 약간 쌉싸름하고 진하지만 그래도 되게 특징적인 밀이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홍밀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밀 중에 경북 군위하고 충북 능성 중에 군위면 밀이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진하고 약간 더 끈적하지만 끝맛이 좀 달게 느껴져서 그 밀이 좋았고, 그 충북 능성 같은 경우는 좀 마일드한 홍밀향이 나지만 또 이것 또한 끝맛이 좀 쌉싸름해서 오히려 이쪽이 약간 달콤한 맛이 났었던 게 약간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리움밀은 옆에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밥을 먹는 느낌, 네,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어서 네, 이 또한 되게 대중적인 맛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네,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,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자주 저도 공부하고 또 같이 동참해서 뭔가 더 저도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총 7가지의 밀을 받아서 재분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직접 재분을 해서 그 밀을 통해서 이제 제빵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풍미를, 그리고 밀의 특징을 좀 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통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재분기가 없이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밀을 재분을 해 제빵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라든지 빵의 입장에서는, 빵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원곡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. 다양한 지역에서의 이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한편에서는 이렇게 전리품으로 만들어진 통밀에 대한 맛이든 뭐 풍미든 질감이든 만들어 본 입장에서 많은 좋은 점들을 말씀 주셔가지고 뭐 제빵사 입장이든 재배를 하시는 분들, 뭐 재분을 하시는 분들도 좀 큰 영향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좋은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